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4번을 좀 볼 건데 44번에 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말았죠. 자, 44번에 보면은 1차 함수일 때 요게 이제 어떤 경우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 함수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요게 부등식 문제여서 요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F2가 3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실제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자, x와 뭐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1과 2일 때 y의 범위가 3과 4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합과 부등식에서 이게 심화 과정까지 배운 학생들은 이걸 했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2-1 심화할 때 이게 나오긴 했었거든 실제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더하는 거와 빼주는 거와 곱하는 거와 나누는 거하고 갖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부등식에 대한 이런 계산은요, 이게 그래서 연립에 관련돼서 하는 건데, 계산은 즉 부등식의 계산은 단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얘기했지만 이걸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연립방정식처럼 우리가 x값 찾고 y값 찾아갖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연속해서 2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답이 틀려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누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x라는 것은 1과 2, 그러니까 정수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 1과 2인 거고 y는 3과 4인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갖고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느냐 이거야. 그럼 실제로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 더하면 4고 얘 더하면 5고 얘 더하면 5고 얘 더하면 6이 돼서 가장 작은 건 4와 6 사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그냥 일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병수를 다 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야. 뭔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차 같은 경우도 보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즉 x에서 y 빼면, 그러니까 1에서 2 빼면 1에서 2 빼면 얼마야?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2에서 4 빼면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되죠? 가장 큰 값은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합은 얘네 둘 더해서 나온 거야. 1 더하기 3. 얘는 2 더하기 4를 해서 나온 건데, 맞아요? 근데 차 같은 경우 봤더니 얘는 1에서 4 뺀 거와 2에서 3 뺀 거 사이죠. 그럼 차는 곱하기 형태고 얘는 일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책에는 공식화해서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근데 둘의 연산을 가지고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니? 그래서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식과식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형태를 가지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얘 곱하면 3이고 얘 곱하면 4고 얘 곱하면 6이고 얘 곱하면 8이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이해했어요? 됐니?
자, 나누기 똑같은 방법에서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일이 네 가지 경우를 갖다가 보자라는 얘기인 거라고.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방법들을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풀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f라는 1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보면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고 2a 플러스 b가 1과 3 사이가 되는 거잖아. 맞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해서 우리 그냥 여기에서 그냥 빼버리면 얘에서 얘 빼버리면 a가 나오잖아. 그러면 아 a 값이 여기겠구나. 또 여기에서 반대로 2 곱해서 빼주면 아 b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연산이 두 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돼? f3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거잖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값이 나오는 즉 3a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에서 2번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번을 빼주면 얘가 나와요. 그럼 똑같은 수를 곱한 거는 계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빼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연산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빼주는 게 계산을 해주는 게 횟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자, 그랬을 때 나타내 보면 얘에다 2를 곱하니까 2를 곱한 다음에 뺄 거야.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에다 2 곱하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야. 그러면 얘기지만 여기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빼면 0,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면 4, 이렇게 빼면 2가 되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서부터 4까지다. 이렇게 되겠니? 맞니?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런데 솔직히 요거를 우리가 한 번에 찾기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직선이다 보니까 얘를 함수로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가 말했던 게 함수인데, 자 보면은 얘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자 보면 1일 때 2, 3 더 올라가야 되구나. 3,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은 거 보면은 1일 때 우리가 2서부터 4까지 해당되는 여기의 모든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1서부터 3까지다 라고 해서 요 형태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을 했던 것처럼 하는 건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되겠네. 그쵸? 네.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냐? 기울기가 가장 큰 거가 가장 큰 값이 될 거고 가장 적은 게 우리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x가 우리가 지금 빼주고 우리가 요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의 변화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뭔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녹색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녹색으로 한번 보면은 먼저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야.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봤더니
얘네들보다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더 기울어짐이 가파르지 않을까? 맞아요. 변화가 더 심하겠죠. 그러면 우리 3에 해당되는 값을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얘가 더 가파르지 않을까? 라고 본 거야. 됐니? 그럼 보자. 어차피 얘가 최소, 얘가 최대야. 됐니? 그러면 3번에 해당되는, 3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해당되는 값들을 갖다가 범위를 보니까 최소가 어디겠어? 최소가 1, 2, 3, 4 중에서 4가 되겠지. 맞아요. 최대는 1이 되겠지. 그러면 요 범위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2, 3이. 안 되겠지. 왜?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가 여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하지 않아도 값에 대한 최대과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니? 선생님 여기 살짝 거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실제로 보면 얼마가 되는지 문제가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빨간색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1만큼 증가할 때 우리 기울기 갖다 아까 얘기한다고 했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 x의 증가량 분의 맞아? 그치? y의 증가량이었어. 맞아? 그럼 x가 어차피 1이니까 y 값만 신경 쓰면 되지 않아? 그럼 얘가 만약에 이만큼 이동했어. 그럼 y 이쪽도 이만큼 이동하면 되겠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지금 여기 이쪽부터 볼게요. 여기가 2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갔어요. 맞니? 그럼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y가? 1만큼. 그럼 여기 3에서 1만큼 증가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맞니? 자, 이쪽 내려가는 것도 해봅시다. 얘가 1만큼 증가할 때 시작점은 4였어. 그 다음에 한 칸 갔더니 여기 1까지 왔어. 얼마만큼 내려왔네? 감소한 거야. 얼마만큼? 3만큼. 맞아? 네. 그럼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야 돼? 3만큼 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 칸, 그 다음 두 칸 가니까 여기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다. 됐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 번째 얘에 대한 최소와 최대는 마이너스 2서부터 4까지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했어? 그러면 얘를 잘 생각을 해봐. 어디 보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복잡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값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얘기했지만 한 번 이상 되는 거면 연립 방정식처럼 한 번 이상 되는 거면 우리가 그냥 A에 대한 범위, B에 대한 범위 구해서 다시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야, 부정식은. 그러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변화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찾아주는 최대 최소 찾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45번 거 한번 해볼까? 45번 똑같은 문제잖아. 맞아요. 자, 45번 같은 경우 45번이 날래나 46번이 날래나 어느 거 할래? 6번이요. 46? 왜 밑에 게 더 어려워 보여? 네. 46은 얘랑 똑같잖아. 그렇다 치면 45도 똑같아. 아, 그래 숫자가 또 다 똑같네? 따지고 보면. 숫자만 달라요. 아, 그치. 숫자만 다르네? 그래도 아래쪽 게 더 어려우니까. 근데 아래쪽 게 더 비슷해. F 상관하는 것도 똑같고. 45번이요. 45. 아니 네. 왜냐면 저거랑 똑같게 46인데 45는 거꾸로 가야 돼. 자, 45로 갑시다. 그거 차이야 지금. 그래,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46번? 아, 45? 네. 45 보면, 자, fx가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f1이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4 사이야. 됐니? 근데 이거는, 다른 점 있다. 뭐가 다를까? 등호가 없죠? 맞아요. 그럼 등호 없으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겼죠. 그쵸?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 설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와 우리 이걸 계산해,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부터 그냥 볼게요. 요거에서 얘와 얘를 계산해서 이쪽이 나온 거잖아. 맞죠? 네. 얘는 이쪽과 이쪽을 계산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자, 두 개의 부호가 똑같다면, 부등호가 똑같으면 똑같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더라도 어차피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아? 똑같으면 등호를 붙이면 돼. 계산하는 게. 근데 달라. 만약에 여기 하나가 없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니까 계산했을 때 들어가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얘와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얘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서부터 어디까지니? 얘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일 때 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맞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0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선생님 여기 잘못했다. 둘 다 안 들어갈 때는 당연히 없는 거지. 맞아요? 등호가 없는 거야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건 둘 다 있을 때만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잘못 얘기했거든. 미안해. 자, 그럼 얘에 대해서 F0을 구하래. 자, 거꾸로 가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1서부터 좀 길게 가야 되겠네. 자,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그쵸? 자, 그럼 봅시다. 1서부터 4까지 내 1일 때. 이거 길어지겠네.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뚫렸어.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래요. 여기도 뚫렸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 여긴 되게 높겠다.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자, 0이 구간이니까 어차피 여기 구간 얼마야? 1만큼. 됐어요? 그냥 여기에서 거꾸로 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힘들면 그냥 1에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증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1만큼 증가한 거죠. 맞니? 네. 여기 1만큼 증가하면 이쪽에서도 1만큼 증가했겠네? 그러면 0일 때는 여기 점을 지나겠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빼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는 똑같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찾아주는 게 나아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만큼 증가할 때 4에서 얼마만큼 온 거야?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6이지.
그럼 이쪽으로 6만큼 올라가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 10. 10이 되겠죠? 맞아요. 야, 그럼 F0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0서부터 10. 그치, 0서부터 10까지다. 됐니? 대신 등호가 둘 다 없으니까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없어. 둘 다 있을 때만 있어. 오케이? 됐니? 그러면 얘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왜냐면 여기에다가 하려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거든? 그럼 B만 나오니까 그럼 이제 또 거기에서 이 방법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됐니? 이쪽은 지워도 될까?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47번. 자, 47번에 fx-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이 상태는 그냥 바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유형은. 여기, 요거 바로 인수분해 되죠? 뭐로 되냐? 6. 그러면 x-6,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어디야? 2서부터 6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네.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뭐라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0쪽이 말 그대로 더 큰 거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값이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본다면 얘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곱이니까 1 곱하기 a잖아. 둘이 더하는 거다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x-a와 x-1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야,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 없어? 현재 이거 두 가지만 딱 보면 없죠. 1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즉 얘가 x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이거 가지고선 해야 돼. 자,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정수가 몇 개래? 3개래. 이거 중학교 과정 때 우리 봤던 거죠. 뭐 자연수가 3개 나오는 경우 이런 거지. 그거야 확장판이야. 자, 그럼 먼저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수직선 그려서 했죠. 그럼 먼저 2서부터 6까지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그 옆에 1이 있는 거죠. 맞아. 자, 1이 최대인 얘라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공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공통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1로 와야 되겠네. 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자. 그럼 얘보다 넘을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자, 여기 역시나 다 들어가요. 그때 A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2서부터 들어간 거니까 2, 3, 4 정수 됐네. 만족하는 거?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5가 있는 A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 그래서 A는 어디와 어디 사이? 4와 5 사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등호지. 그치? 이런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등호야. 부등식이 제일 싫은 게 선생님은 등호야. 등호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 틀리거든. 그래서 자, 등호를 볼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느냐? 그냥 단순해.
이 A가 5일까 4일. 그치 네. 딱 가리고 4일 때 5일 때 이렇게 하면 돼. 자 A가 만약에 4야. A가 4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 갖다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2보다는 공통되는 게 공통되는 거 표시할 거야. 지금 얘가 되는 거야. 맞아요. 해당되는 답이. 그럼 얘를 4로 놔봐. 4로 넣으면 2, 3, 4. 맞죠? 홍수.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간다고요. 됐니? 얘가 만약에 5야.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 정선. 2, 3, 4. 2, 3, 4, 5. 몇 개야? 4개. 그럼 될까? 안 될까? 네. 그럼 5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제일 좋은 건 결론적으로 답을 만든 다음에 가리면 돼요. 가리고 걔가 원하는 숫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요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죠? 그거의 확장판이야. 니네들 이제 기말 때 또는 중간 때 거의 중간 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때 언제요? 2학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부등식 들어가잖아. 부등식 문제가 그런 거잖아.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3a일 때 뭐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인 a 값의 범위 구하라. 본 적 있죠? 네. 그 문제가 이 문제야 그냥. 그럼 얘 결론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값이 나오면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서 2차로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걸 2차로 맞는 것 뿐이야. 다른 거 없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됐니? 근데 솔직히 이 문제의 유형을 아까 예시로 보여준 중학교 과정에서 그 문제의 유형은 제일 힘들어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100점 방지용으로 해서. 근데 저거는 조금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안 가리고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럼 이제 52번으로 갈게요. 자, 52번에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x가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실수인 근을 갖는다 이거죠? 맞아요. 근데 저 두번 거꾸로 아니에요? 4가 같은 게 아니라 5가 같아요. 4 맞지? 왜 5가 돼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5면 네? 여기 써줬잖아. 이거에 공통된 답이 얘잖아. 네. 그럼 얘가 5면 만족하는 개수 몇 개인데? 자연수. 얘가 만약에 5야 네 말대로 아. 5면 몇 개냐고. 몇 개냐고. 네 개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럼 5면 안 되는 거잖아. 아. 아. 내가 가려줬잖아 얘야. 일부러 가린 거잖아. 여기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실제로. 근데 꼭 가려서 얘 자체가 여기가 만약에 지금은 A로 나와 있지만 우리 보통 이거 시험 문제로 보면 중학교 과정으로 보면 여기 식으로 나와서 뭐 2분의 3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가려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한다고. 그 값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민은 집중해야 돼. 이거 아까 분명히 해줄 때 그럼 딴 생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알겠니? 자 이제 됐어 그러면? 네. 자 52번으로 갈게요. 자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갖는다. 그럼 뭐야?
x값이 존재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선생님 가르치면서 보니까 부등식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같이 간다고. 맞아. 근데 이거를 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려해. 자, 다시 한번 봐볼게. 부등식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 요거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 X축이 그치? X축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거 얘기한다고 했었어. 맞니? 꼭 기억해야 돼. 맞아. 그럼 판별식 D는 뭐가 된다고 했어? D는 뭐가 된다고 했어? 0보다 작다. 아니 그 의미가 뭐가 되냐고. 아, 그치? 얘와 축과 만나는 여부라고요. 네. 잊으면 안 된다니까. 자, 이게 뭔 소리가 되냐면, 자, A 값이 만약에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위쪽이니까 전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 되는 경우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지고 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왜냐면 안 만나면 다 되니까. 그래서 만나는 여부가 판별식 D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X 축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0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면 그는 하나 갖는다, 그는 안 갖는다,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 말장난이라고. 근데 이거를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헷갈려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해가 항상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인데 말장난이야. 그리고 이 축에 만나는 점이 방정식에서의 해야. 알겠니? 자, 그 얘기는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만나는 점이 한 개던가 두 개던가 이거죠. 맞아? 그러면 만나는 게 어쨌든 판별식 D가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이건. 맞아? 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축과 만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개든 두 개를 만나겠죠. 그 두 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로. 알겠어? 그래서 함수와 같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판별식 하자. 짝수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얘로 넘기면 얘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1번의 답이 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판별식 D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거 2차 방정식 문제 아니에요. 맞아, 2차 방정식 문제예요. 근데 왜 부등식에 나왔느냐? 부등호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넣은 건데, 한편으로는 그 진짜 1차원적인 얘기는 그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함수가 같이 가다 보니까 판별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나온 거야. 알겠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에 보면 문제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래요. 자, 문자가 몇 개 나왔어?
문제가 몇 개 나왔어? 이게요. 두 개죠. 맞니? x에 대한 거와 y에 대한 거.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 x, y가 라고 돼 있는 거야. 문자를 둘 다 인정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 그 식을 만족한데 실수가 만족을 한대.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네. 근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x든 y든 하나에 잡아놓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우리가 x 기준으로 놓으면 내림차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내림차순으로 똑같은 거지만 마이너스 2y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 빼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인 거죠. 자, 역시나 판별식을 해주면 짝수로 하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실근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됐니?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얘랑 기준 똑같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게 하는 y의 최대값은 얼마? 2가 된다라고 기고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어차피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55번으로 갈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다 라는 게 있을 때 x, y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n이라고 한다면 mn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최대와 최소래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차피 부하고자 하는 값도 모르니까 K라고 하자고. 됐어요?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라는 문제인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럼 얘를 바꾸면 되겠어. Y는 K-X가 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의 제곱이 8이 될 거고, 전개를 해주면, 자, 전개를 해주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제곱은 8이다 라는 게 될 거고, 다 일로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당연히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얘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 됐어요? 됐니?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얘가 성립을 하는 값인 거잖아. 그러면 연립을 했을 때 근이 존재를 해야 되겠지. 맞아. 근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뭐는데 판별식을 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판별식 합시다. 짝수를 해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 K제곱 마이너스 8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근데 최고차는 마이너스는 보기 안 좋으니까 다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자, 넘겨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바로 합차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가 될 거고 최대값은 얼마야?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둘이 빼면 답은 8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자,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얘도 공통수학 2로 가면은 이 문제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서 나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얘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뭔 얘기냐면 얘 이거 잘 보면 함수로 볼 수가 있거든. 자,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방정식이야. 요거에 대한 거는 뭐냐? 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어떤 수다면 얘는 원의 방정식의 식이야. 2차 함수처럼. 됐어요? 얘는 1차 함수잖아. 직선이잖아. 얘 y는 했더니 마이너스 x니까 내려가는 거지. 자,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둘이 만나는 점이 있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던가 최대 이렇게 접하던가 이쪽 접하는 구간이 되겠지. 맞아요? 그때 해당되는 K가 여기가 K 여기가 K인 거야. 이걸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똑같은 거야. 그럼 말만 바뀌었지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둘이 교점이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 마찬가지인데 연립해주는 얘가 딱 풀어줄 거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됐니?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자, 이게 나중에 이거는 말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푼다는 거야. 자,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 다음에 나오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 부등식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죠. 항등식과 똑같이 하는 경우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나오거든. 그거와 마찬가지로 코시 슈바르츠라는 부등식이라고 해서 요걸 배우게 돼. 근데 교과 과정에서 이게 빠지긴 했거든. 산술 기하가 하는데 문제 풀려면 얘가 있으면 되게 좋아. 그래서 아예 공식화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이거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 마시고 요 정도 풀이만 알면 돼.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Y가 실수라고 하는 전제조건, XY랑 문자라고 주어진 게 실수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얘 곱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이 좁아갖고 얘가 ax 플러스 b y의 제곱. 그러니까 각각의 제곱의 합이 그걸 곱한 거가 여기서 제곱되는 값 뽑아서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거든.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그러면 제곱 나왔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1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A가 1, B가 1, 얘 XY 그대로 놓으면 여기 X 플러스 Y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 갖다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말로 바뀌는. 이거 계산하면 얘 자체가 8이잖아. 맞아? 얘는 2잖아.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곱하면 16이잖아. 자, 16은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작다. 그러니까 바로 얘 나오잖아. 뭔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풀 수가 있는 나중에 공식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 높은 과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게 계속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배운 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란 말이야.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냐면 위에 거 가지고 아래 걸 풀 수가 있어요. 위에 거 가지고 아래 걸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인수분해 잘 생각해봐. 101의 제곱을 구하래. 그럼 얘들 초등학생은 101 곱하기 101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완전 제곱식 생각해서 100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해버리면 1000 더하기 바로 200 더하기 1에서 10201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도 중학교 과정한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등 심화라고 되어 있는 거에 탄탄하게 한 학생은 고등학교가 쉬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나서 중등을 볼 때 좀 더 편한 게 그런 부분인 거야. 니네가 내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등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적용시킬 게 많아지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학생이 한도 내겠지. 그럼 나중에 미적분까지 배우면 나중에 가서 2차 뭐 이런 거 우리 2차 함수에 접선 구하라는 거 많이 나오거든? 접선의 방식. 그럼 이거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야. 근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너는 거기에 뭐 있길래 계속 그거 보고 있냐? 네, 아니, 집중 안 하고? 어? 뭐 한다고? 멍대. 거기 계속 내가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여기 세 분 진짜 너무하네. 나 이러면 안 풀어줘 진짜.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똑같은 문제 유형을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공통수학 2 들어가면 얘네 둘 할 거야. 근데 여기 파트 진짜 어려워해. 진짜 거짓말 않고 도형의 방정식은 정규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특강까지 듣고 다시 듣는데도 어렵다고 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진짜로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해,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반복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식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여서 공식은 딸랑 하는데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여기만 넘으면 좀 괜찮은데 여기가 제일 고비가 되는 단원이야.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가서 또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57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57번에는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최대값을 n과 n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 헐, 얘 뭐 어떻게 하라니까 생각이 들 수 있죠. 맞니? 잘 생각해보자. 얘 분수 꼴 보기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넘기면 되겠지. 그럼 넘겨버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 가지고선 얘기를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y x제곱 얘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0이라는 이런 식이 되겠네. 됐어요. 네. 됐니? 자, 여기서도 그럼 2차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하면 되겠지. 자, 판별식 하자. 판별식 하면 짝수로 해주면 1 마이너스 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지. 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어서 마이너스 1과 1 됐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문제. 이건 어디서 봤을까? 이거 답은 1이죠. 어차피 이거 2배하고 1. 저기니까 더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 어디서 봤을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 2차 이거 어디서 봤을까? 이거 항등식. 얘가 일정한 값.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일정한 값이라고 하면 여기다 는 대입해놓고 나서 했었잖아. 맞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뭐뭐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 기억났어? 그런 식으로 놓고 하는 문제 유형이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60번으로 갑시다. 자, 60번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좀 여기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낀다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한 번씩 2번 해주면 되긴 하거든. 근데 문자가 많다 보니까 식이 복잡해 보여요. 솔직히. 이거 생각보다 이거 뭐지? 하고서 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복잡해도 얘 정량이 2차식일 거야. 됐어요? 근데 식은 실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야. 단순하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니?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60번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고 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 자,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넣읍시다. 됐니? 그럼 이 정리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4y제곱이 k다가 될 거고 10x제곱 플러스 16xy 플러스 8y제곱이 k다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야 돼.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여기는 y제곱이니까 할 수가 있어. 1-x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어떡할 건데? 루트 씌워서 할 거야? 복잡해졌죠? 아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얘에다가, 지금 얘가 k라고 나왔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양변에다가 k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됐어요. 그럼 이거 둘이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10x제곱 플러스 16xy 플러스 8y제곱은 kx 플러스 ky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쪽으로 다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10-k x제곱 플러스 16xy 플러스 8-k y제곱이 0이 되거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결론적으로 K값이야. 맞아? 근데 이 상태로 하려고 했더니 문자가 지금 3개고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다고 해도
이거에 제곱 16이지. 16에 제곱하면 256이야. 그쵸? 나누기 8해도 64네. 맞아?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이거 y 곱해서 또 y에 대해서 또 해야 돼. 그렇지 않아? 이거 분명히 요거 x에는 한 면씩 쓰면 y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또 해야 돼.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부터 이상한 짓 할 거니까 잘 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 밑에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곱이다 보니까 판매식 두 번 해도 상관은 없어. 원래 그렇게 푸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아서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얘 실수라고 했잖아. 여기 제곱이니까 y로 y 제곱으로 다 나눠줘 볼게요. y 제곱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y분의 x의 제곱이 될 거야. 얘는 y분의 x에다가 16을 곱하는 얘가 될 거야. y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그리고 얘는 y 제곱으로 나누니까 얘가 될 거야. 됐어요. 분수 나올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얘를 치환하자. 치환을 합시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치환을 하면 10-k t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8-k는 0.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지 않았어? 됐니? 어차피 x도 실수고 얘도 실수야. 맞아? 그럼 t가 실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t가 만족하는 우리에 해당되는 근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별식 쓰는 거지. 이때. 그러면 8의 제곱 마이너스 10-k 얘는 8-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원리 배운 건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80이고 64니까 빼면 16 나오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 제곱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18k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 됐니? 자, 마이너스 앞에 최고차항에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 곱하라고 했죠? k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됐죠?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없이 집어넣으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k 얘 짝수로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9 풀마 루트 81에서 16 빼면 얼마냐? 65인가? 응. 65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K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 9 마이너스 루트 65와 9 플러스 루트 6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최대값 얼마? 얘가 될 거고 최소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등식의 유형 끝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우선은 파란색 제외하고 41초까지 먼저 풀어갖고 오시고요. 바로 경우의 수로 갈게요. 자, 경우의 수로 바로 가도 되겠지? 됐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 적었어? 아니요. 응, 빨리 적어. 자, 경우의 수까지만 지금 빨리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해도 될까? 자, 됐니? 여기까지 했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됐어? 네. 됐어요? 자, 경우의 수 바로 넘기세요. 자, 경우의 수 파트는 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5분밖에 없어서. 자, 경우의 수의 파트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사건이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칙은 우리 즉 공식은 뭐 있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두 식에 대한 합은 그냥 더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할 거고, 두 식에 대한 곱은 이렇게 곱하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죠. 맞아. 그러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니?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어떻게? 문장에서 합은 뭐뭐이거나 또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합한다 라고 배웠을 거고, 뭐뭐이고 동시에 이 말이 나오면 곱한다 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왜냐하면 문장에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동시에 나왔으니까 곱하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 않고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의미를 갖다가 보시면 돼요. 문장의 의미를. 자,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면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둘 다 해야 되면 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만약에 민재가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자, 방송국에 갈 텐데, 방송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연예인 만나러. 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야. 자, 민재의 목적은 뭐야? 한 번만 가면 돼요. 그치? 연예인 보러 가는 게 목적이야. 얘 둘 다 타야 돼?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타면 돼. 어쨌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더 한다. 더 한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야. 민재가 만약에 옷과 신발을 갖다가 얘기합시다. 자, 신발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 민재가 만약 연예인을 보러 가는데 옷만 입었어. 맨발로 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발 다치겠죠? 그쵸? 다음이 상상도.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 자, 어쨌든. 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여긴 3가지, 2가지라면 이때는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면 곱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면 더하는 거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분. 네. 집중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2가지 공식을 가지고 니네가 여러 가지로 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내용이 아니야, 솔직히. 뭐 있었냐면 첫 번째 일렬로 줄 서기. 맞아. 저게 제일 싫어. 두 번째 정수 만들기. 맞아. 뭐 카드 5장에서 뭐 2개 정수 만드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대표 뽑기. 대표부대 필요. 맞아. 회장, 부회장 직책 있는 거 또는 대표 그냥 2명 뽑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다 보면 문제 유형일 뿐인 거야. 근데 얘 의미 보면 잘 보자. 만약에 5명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야. 자, 6명 중에 내가 3명한테 먹을 걸 사준대. 그럼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몇 자리가 필요해? 3자리가 필요해. 맞아요. 됐니? 근데 세 사람은 반드시 받는 거네? 셋 중에 하나만 받는 거야? 그러면 합일까 곱일까? 고비.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의미인 거라고. 근데 인원수 몇 명이야? 6명에서 싸우는 거니까 첫 번째 경쟁 상대는 6. 한 명이 결정이 됐어. 그럼 남는 애들 몇 명이야? 5.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정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 2자리 정수를 만든대. 그럼 이건 종류가 2개였죠. 1부터 4까지와 0서부터 3까지. 카드는 똑같이 4장이지만 2자리 정수 만드는데 그럼 2자리고 여기는 당연히 곱이겠지.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이야.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 그쵸, 3 곱하기 3이죠. 왜? 0이 안 되니까 되는 숫자에서 3개인데 실제 4개 중에 하나만 쓴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3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얘나 얘는 똑같은 얘기인데 유형으로 나눈 것 뿐이야.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면 실제로 경우에서의 내용은 얘밖에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마다 봐야 된다고요. 알겠니? 자, 대표 뽑기는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는 하겠지만 요거는 얘가 순열과 조합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우리 책을 먼저 보면은 거기 앞쪽에 내용에 거기 해결키 보세요. 해결키 보면 경우의 수에서 사칙 연산의 의미라고 해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됐니? 그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2번째 색칠하기.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죠? 네. 자, 근데 보다시피 거기 있는 뭐 성립한다 공식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 원형 색칠하는 거에 뭐 원형의 경우와 일렬로 색칠하는 경우와 원형색 세 개를 색칠할 때 보이니? 그 의미 파악 밑에 있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그건 뭐냐면 원형색 4개는 4개 색깔 따라 색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주 보는 게 같을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경우를 둘 다 나눠야 되는 것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일렬은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교란 순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별표 쳐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중학교에서도 가끔 나와요. 됐니? 자, 그랬을 때 거기 1번이 3번에 3-1이라고 나온 거 거기 1번에 보면 G1이 0, G2가 1, G3가 2 이거 있죠? 별표 쳐놔. 그거 숫자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거 어떤 문제냐면 얘도 그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자, 만약에 그러니까 뭐 3명이 의자를 앉는데 랜덤으로 앉았을 때 자기 자리에 안 앉을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런 거 본 적 있죠? 네. 자기 자리만 아니면 돼. 그 문제 있죠? 그게 바로 그거야. 거기 나와 있듯이 한 명이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개 경우의 수. 2명일 때는 1개, 3명일 때는 2개, 4명일 때는 9개. 그냥 외워버리면 문제에서 4명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바로 9. 그냥 9 하면 끝. 알겠어? 그게 공식이야. 근데 굳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교란 순열이랑 밑에 있는 공식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전에 먼저 그 숫자를 외우도록 해요, 보통. 그래서 5까지 외워두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할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문제는 경우에서 다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시험이 있다고 했다. 또 61조까지 풀어오세요. 알겠니? 경우에서는 그나마 좀 쉬울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다음 시험 월요일,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시험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상류의 순열과 조합 같이 다 나갈 거야. 알겠어?